안녕하세요. 달리는 공인중개사 달리달리 진달리입니다. 중개사 자격증 따기 되게 어렵죠. 보통 1년 걸리는 것 같고, 얼마 전에 그 이종소용 면허 취득한 영상이 있는 그 여자 중개사님 있잖아요. 그분은 3개월 만에 땄대요. 요즘 중개사 자격증 많이 따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무실 딱 출근해서 자리에 앉으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는 태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손실, 사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시간과 공부를 했는데 자격증을 따서 실무를 겪어봤는데 자기 일이 아니어서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사회적 손실을 제가 한번 없애보고자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부동산 관련 뉴스 중에, 네이버 뉴스 중에 기억에 남는 댓글이 하나 있어요. 뭐였냐면, 중개사 니들은 뭐 하냐? 하는 것도 없이 계약서 하나 딸랑 써주고 수수료 받아먹는 직업 아니냐? 수수료율 개편해야 된다. 그리고 중개사를 조금만 뽑아야 된다. 상대평가 해야 된다.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좋아요. 왜냐면 저는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 들어오시는 분이 적으면 좋죠. 제가 그 댓글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사람들의 인식이 이렇게나 중개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돈만 벌어가는 꿀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 그 댓글을 쓰신 그분의 생각은 뭐냐면, 제가 말 안 해도 알아요. 그 아파트 중개하시는 분들 보고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정형화된 물건이 있죠. 매수도 거의 어떤 물건인지 알고 와요. 따져야 될 게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계약까지 가는 것도 성공률이 좀 높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할 때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내놓은 집 그냥 와서 보기만 하고 수수료 되게 쉽게 벌어가네. 자, 근데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본인 아파트 가셔가지고 1층 가보세요. 중개사 한 명만 있어요? 아니, 딱 중개사 하나? 가보면 예를 들면 SK라고 해볼까요? SK 리더스 뷰라고 해보죠. SK 리더스 뷰 공인중개사, SK 공인중개사, 신 SK 공인중개사, 뉴 SK 공인중개사, 뭐 SK 리더스 앞에다가 이것저것 다 붙여가지고 그 세대도 막 그렇게 1000세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많은 중개사들이 거기 1층에 있으면서 중개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파트 매물이 맨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자기 손님이 따로 있을 거고, 분양 때부터 있었던 터줏대감도 있을 거고, 그리고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되게 많이 터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매도가 이사 가야 돼요. 근데 매수도 이사 가야 돼. 근데 매수도 집도 팔아야 돼. 근데 매도도 갈 집 알아봐야 돼. 이러다 보면은 중개 3개 해야 될 때 있어요. 소속공인중개사 할 때 아파트 밑에 가시려는 분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그게 쉬워 보이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왜 거기 1층을 갔겠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아파트 하려고 갔겠죠. 물건 들어와요? 손님 들어와요? 아파트 물건 하라고 하는 중개사 있긴 있는데 극히 일부예요. 그분들은 다 아파트 중개하러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소속 공인중개사가 들어와서 자기 물건 건드리는 거 안 좋아해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로드가 들어와요? 그럼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배분이 다르던가, 아무튼 그거를 온전히 소속 공인중개사한테 주지는 않아요. 그러면 처음에 개업을 해요? 처음에 개업을 해버리면 버텨야 돼요. 거기서 손님들한테 PR도 해야 되고 관리소장이랑도 좀 친해지기라도 해보고. 근데 물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 혼자 풀어먹을 수 없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옆 가게 사장님한테도 가서 물어봐야 되고, 이 물건 있냐고, 이 타입의 이 평형의 이 물건이 있는지도 물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손님만 있으면 뭐 해요? 물건이 없는데. 근데 새로 들어왔는데 옆에 있는 중개사들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아. 새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물건을 안 줘요. 그럼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혼자 다 풀어먹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파트는 정형화되어 있고, 이제 매도 매수가 딱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칭하기는 쉬울지 몰라도 경쟁이 있고 이렇게 녹록하지 않는 환경이다.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럼 이제 초보분들이 아파트는 뭐 그렇다고 쳐요. 이제 젊으신 분들 이제 다가구 위주로 많이 가시려고 하거든요. 다가구는 또 쉬워 보이시나 보죠. 이제 아파트는 안 되겠다. 그럼 내가 다가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원룸, 투룸, 뭐 쓰리룸 이런 빌라 뭐 위주의 중개사가 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잘 들어야 될 게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제일 선호하는 소속 공인중개사 유형이 바로 이 다가구 유형이긴 해요. 왜냐면 여기는 항상 바뀌고, 그러니까 1년마다 주기가 있어요. 손님도 항상 많고, 물건도 쏟아지고, 그리고 경험 쌓기도 좋고. 근데 이것도 1년 걸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개업을 먼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제 뭐 서울이나 경기도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일단 전주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한 달에 500벌이씩 하셨던 분이 지금 저희 사무실에 역대 4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 4분 다 어떤 분이셨냐면 최소 경력이 1년, 그리고 1년 동안 어떻게 사셨냐면 그 지역 안에 있는 원룸 건물에 사장님 번호 붙어져 있잖아요. 그거를 다 일일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다 따라다니고, 거기보다는 이 건물이 낫고, 그리고 이 건물 중에서도 보면 구조가 어땠고, 이런 게 좀 기억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고객들의 니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밤에 일하는 사람이야. 낮에 꼭 남양일 필요는 없잖아요. 옵션이 중요하신 분이야. 아, 여기 이 건물은 그래도 옵션이 좀 깨끗했고 전 주인이 좀 잘 썼던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물건들을 가지고 풀어먹기가 좋아요. 그냥 결국에는 1년 걸려요. 1년 정도는 겪어보셔야 손님이 왔을 때 제가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아요 하고 니즈를 탁탁 맞춰서 이제 임대차 계약까지 가실 수 있는 환경이 그때는 딱 조성될 수 있겠죠. 요즘은 오나우스, 뭐 랜선하우스, 공실버스 이렇게 중개사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물건을 알려주는 사이트 생겼는데, 원래는 이게 다 중개사 하나하나만의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다가구 한 3,000개인가 4,000개가 500만 원 정도에 팔렸었어요. 주소, 건물 주소, 그 건물 주인 번호, 이런 그 장부가 500만 원씩 팔렸었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물건은 굉장히 많아요. 그 지역신문 있죠? 교차로 같은 거. 그런 거에 내놓으신 분들한테 전화해서 여기 부동산인데 혹시 중개비 주고 중개를 하실 생각도 있으시냐, 저한테 내놔 주실 수 있겠냐 하면은 알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 뭐 인터넷 카페 잘 되어 있잖아요. 네이버 카페, 부동산 카페 가보면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카페에 그냥 돈을 주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지역 카페 활용하고 지역 신문 활용하면 물건은 뭐 많이 받을 수 있죠. 근데 거기서 자기 인프라 쌓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매매까지 할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미 자기 시세를 너무 잘 알아요. 솔직히 저보다 저 잘 알아요. 이 물건이 뭐가 하자고, 뭐가 문제고, 뭐가 장점인지는 누가 더 잘 알아요? 갖고 있는 주인이 더 잘 알죠. 그럼 이 사람은 얼마를 받고 싶다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옆 동네 거기 김 사장은 이거 나랑 비슷한데 얼마에 팔았는데 나도 이 정도는 받고 싶다. 이런 얘기 못 하겠어요, 저한테? 당연히 하고. 저도 시세를 알기 때문에 그 금액이면 괜찮다, 아니면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를 저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물건에서 매수는 어떻게 와요? 매수도 시세 파악 안 했을까요? 당연히 매수도 시세 파악을 했겠죠. 그럼 저한테 뭐라 그래요? 너무 비싸다. 무조건 비싸대. 무조건 이거는 비싸대. 자기 마음에 들어도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가격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중간에서 이 사람은 얼마를 받고 싶고 이 사람은 얼마에 사고 싶은데 이거를 조율하는 게 중개거든요. 이게 맞는지도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이 물건에 맞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여기서 뭐 걸리는 게 없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알아봐야 돼요. 매도는 받고 싶은 금액이 있고 매수는 사고 싶은 금액이 있을 텐데, 흥정을 둘이 했다가는 답이 없으니까 중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공인을 해준 공인 중개사인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니들이 책임을 져라. 네가 증인이 되고 네가 책임을 져라 라는 게 중개사인데,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해보면
저희 사무실에 오셨던 분들 중에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중개사가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자기 좀 생각해 봤을 것 같다고. 그래서 한 달, 3개월, 6개월, 1년 만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이제 부기지수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2년 버텼다? 그럼 자리 잡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자기 손님이 있었을 거니까. 다른 부수입 없이 그렇게 먹고 살았다고 하면 분명히 자기 손님이 있었을 거고, 분명히 저 보고 계약을 하신 분이 있을 거고. 근데 이게 한 기둥이 돼서 가지가 막 이렇게 치거든요. 제가 가만히 있어도 이제 이 가지 하나하나를 타고 저한테 와요. 연락도 먼저 오시고, 그럼 이제, 달리야, 이거 좀 내놔줘. 아니면, 나 이거 좀 사고 싶어. 여기 시세는 어때? 여기 동향은 어때? 여기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질문이 저한테 이제 들어오는 때가 생겨요. 그때는, 개업을 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기억에 남았던 분. 기억에 남았던 분은, 있어요. 40대 초반인가? 중반인가 하면 되셨던 분인데, 얼굴도 호감형이시고, 인상이 너무 괜찮았어요. 그래서, 원래 영업직 쪽에도 있었다고 하시니까, 해서 저랑 한 달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장부가 있어서 장부를 드렸어요. 이걸로 전화 다 돌리시고, 이제 물건이 있으면 물건 파악하시고, 사진도 찍고,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일 한번 해보셔라.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전화를 못 하시는 거예요. 대체 왜? 그러니까 왜? 나중에 여쭤봤어요. 대체 왜 전화를 못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제가 모르는 걸 질문을 할까 봐요. 전화를 받으신 분이 물건만 내놓으시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걸 질문을 할까 봐요. 이래서 전화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말이 뭐냐면, 잠시만요. 제가 알아보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하고 전화 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 답변만 해드려도 그게 공부예요. 너무 완벽주의자셨던 게 아닐까. 이걸 혹시 보시는 장내 중개사님들, 그리고 현역 중개사님들 더 많이 보시길 바라겠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